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3단원 마지막 문제풀이가 되겠습니다. 수능 대비 문제풀이입니다. 1번 그림과 같이 정지한 집게에 매달려 있는 인형이 집게가 분리된 후 지면으로 떨어졌다. 떨어지는 동안 인형의 운동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기억, 인형의 속력이 증가하였다. 맞는 설명이죠. 왜냐하면 중력이 작용하니 속도가 증가하는데 어떻게 증가하죠? 일정하게 속도가 증가하겠죠. 자유낙하 운동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일정하게 증가하는 건 얼마가 증가하죠? 9.8이 증가하고 이걸 우리는 중력 가속도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기억이 맞았으니 1, 2, 3, 5가 해당이 되겠고요. 니은 인형의 이동거리가 증가한다.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려면 이동거리가 증가해야 되겠죠.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2번, 5번이 해당이 되고요. 디귿 인형에는 중력이 작용하고 있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 2번 헬리콥터에서 줄에 매달린 물체를 일정한 속도로 끌어올리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물체가 끌려 올라가는 동안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기억, 헬리콥터에는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중력이 작용하겠죠.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기억이 틀렸으니 3, 4는 제외가 되겠고요. 니은 두 사람에게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동일하다. 자, 중력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질량의 중력 가속도를 곱한 값이겠죠. 두 사람의 질량이 다르니 중력의 크기는 동일하지 않겠습니다. 니은이 틀렸으니 정답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디귿도 마저 보신다면 정밀하게 측정하면 물체가 끌려 올라가는 동안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감소한다. 높이가 높아지니 중력의 크기는 감소하겠죠.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3번 물체의 속력이나 운동 방향이 변하는 원인이 중력인 예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달이 지구 둘레를 돈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기억이 맞았으니 1, 2, 3번이 해당되겠습니다. 니은 사과가 아래로 떨어진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나머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던 승강기가 정지한다. 마찰력 때문에 속력이 줄어들다 정지하겠죠? 마찰력은 가지마, 가지마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틀린 설명이고요. 리을 수직으로 상승하는 로켓의 속력이 점점 빨라진다. 중력이 작용한다면 속력이 점점 감소해야 되겠죠?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4번 그림과 같이 밤송이 A는 정지 상태에서 밤송이 B는 수평으로 던져진 포물선 운동을 하였다. 출발하는 순간부터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까지 밤송이 AB의 운동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단, 밤송이 AB가 출발점에서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이동한 거리는 같고 공기의 저항은 무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기 기억, A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맞는 설명이죠. 힘이 작용하면 속도가 변하는데 일정하게 변하니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이걸 우리는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기억이 맞았으니 1, 3, 5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니은 평균 속력은 A가 B보다 크다. A가 B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은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A와 B가 이동한 거리가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A는 B보다 높은 곳에서 떨어져야 A와 B의 이동한 거리가 같겠죠. 그러면 A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요. B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적게 걸리겠죠.
속력이라고 하는 건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인데 문제에서 이동한 거리는 같다라고 했는데 A의 시간이 기니 A의 평균 속력이 작겠죠.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니은이 틀렸으니 O는 제외가 되고요. 디귿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A가 B보다 길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A가 더 높은 곳에서 떨어졌으니 시간은 더 길겠죠.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번 그림은 자유낙하하는 공 A와 수평 방향으로 던져진 공 B의 운동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찍은 사진이다. 두 공의 운동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A공의 질량이 B공의 질량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기 기억 연직 아래 방향으로 속도가 증가하는 비율은 A와 B가 같다. 맞는 설명이죠. 왜냐? 중력, 속도가 증가하죠. 일정하게 증가하는데 얼마씩이요? 9.8씩.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기억이 맞았으니 1, 3, 5가 해당이 되겠고요. 니은 B는 등속 직선 운동과 자유낙하 운동이 합쳐져 포물선을 그린다. 수평 방향은 힘이 작용하지 않네요. 변하지 않아요. 등속 방향도 변하지 않습니다. 직선. 그리고 연직 방향은 중력이 작용하니 자유낙하 운동,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이고 두 가지를 합하면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지겠죠.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3번, 5번이 해당이 되겠고요. 디귿 A와 B가 운동하는 동안 두 공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와 방향은 같다. 방향은 중심 방향, 연직 방향으로 같겠지만 중력의 크기는 다르겠죠. 왜냐고요? 중력의 크기는 질량의 중력 가속도를 곱한 건데 문제에서 A와 B의 질량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죠.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철수가 작성한 힘에 따른 변화와 관련된 개념도이다. A와 B에 알맞은 내용을 옳게 짝지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A는 방향과 속력이 모두 변하네요. 수평으로 던져진 운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B는 속력만 변하는 운동이 되겠죠. 자유낙하 운동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번 지우개와 A4 용지를 동시에 떨어뜨리는 실험을 하였다. 실험을 보면 첫 번째 지우개와 펼친 A4 용지를 떨어뜨리고요. 나에서는 지우개와 꼬깃꼬깃 구긴 A4 용지를 떨어뜨렸습니다.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면 기억, 공기의 저항을 가장 크게 받는 것은 펼친 A4 용지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기억이 맞았으니 1, 3, 5가 해당이 되겠고요. 니은 달에서 가의 실험을 하면 두 물체는 동시에 바닥에 떨어진다. 맞는 설명이죠. 왜냐고요? 달에서는 공기가 없으니 공기의 저항을 받지 않겠죠.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디귿도 맞아 보신다면 나에서 지우개와 A4 용지는 거의 동시에 바닥에 도달한다. 종이를 구겼기 때문에 공기 저항이 지우개와 비슷하기 때문에 동시에 떨어진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8번 역학적 시스템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 대기의 순환, 지표면의 변화는 중력의 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 중력에 의해서 대기가 붙들려 있고요. 물이나 빙하가 중력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이동하면서 지표면을 변화시키죠.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1번, 3번, 5번이 해당이 되겠고요. 니은 자기력은 생물의 구조와 서식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이다. 자기력이 아니라 중력이 맞겠죠.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디귿, 중력, 전기력, 자기력 등 여러 가지 힘이 작용하여 역학적 시스템이 유지된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억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9번 영수가 날린 종이 비행기가 지면에 도달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기억, 중력이 종이 비행기에 일을 하였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기억. 1번, 5번이 해당이 되겠네요. 니은, 종이 비행기에는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중력이 작용하겠죠?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니은이 틀렸으니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디귿도 마저 보신다면 종이 비행기가 떨어지는 동안 종이 비행기의 위치 에너지는 증가한다. 위치가 감소했네요. 위치 에너지도 감소하겠죠.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10번 그림과 같이 두꺼운 종이 위에 나무 토막을 올려놓고 손으로 자를 휘게 한 다음 자에서 손을 떼고 두 나무 토막을 동시에 낙하시켰다.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A가 B보다 바닥에 먼저 떨어진다. 중력,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죠. 당연히 동시에 떨어지겠습니다. 틀린 설명이 되겠네요. 기억이 틀렸으니 1, 3, 5는 제외가 되겠고요. 니은이 공통으로 있으니 디귿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자유낙하 운동을 하고요. B는 수평으로 던져진 포물선 운동을 한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디귿이 맞았으니 정답은 니은 디귿 4번이 되겠네요. 니은도 맞아 보시면 B가 운동하는 동안 중력이 연직 아래 방향으로 작용한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11번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질량이 1kg인 수레가 완충장치가 있는 벽을 향해 운동하다가 충돌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나는 수레가 충돌하는 순간부터 수레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충돌한 동안 직선상에서 운동한다. 기억, 0.03초일 때 수레에 작용하는 합력은 0이다. 수레가 충돌하는 동안 힘을 왼쪽 방향으로 받았기 때문에 운동 방향과 반대 힘을 받아서 속력이 점점 줄어들다가 0이 되었죠.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기억이 틀렸으니 1, 4번이 제외가 되겠고요. 니은 0에서 0.03초까지 수레에 작용한 평균 힘의 크기는 20N. 자, 위에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운동량의 변화는 충격량의 변화와 같은데요. 그러면 질량이 1kg이라고 이야기해 주었고요. 속도의 변화는 0에서 0.6m/s이니까 속도의 변화는 0.6이 되겠죠. 그러면 힘과 시간인데 시간은 얼마였었죠? 0.03초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힘은 20N이 되겠습니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니은이 맞았으니 2번, 5번이 해당이 되겠고요. 디귿, 수레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0에서부터 0.02초까지 0.02서부터 0.03초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그래프를 한번 보신다면 0에서 0.02초 구간 보시면 속도의 변화량이 0.6에서 0.3으로 0.3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0.02부터 0.03까지의 속도 변화량도 얼마이죠? 0.3에서 0으로 변했으니 역시 속도의 변화량은 0.3이겠죠.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의 변화량과 같은데 운동량의 변화량에서 질량은 변하지 않으니 속도의 변화량인데 속도의 변화량이 같으니 운동량의 변화량은 같겠죠.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니은 2번이 되겠습니다. 12번 수평면 위에 정지해 있던 어떤 물체의 그래프와 같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힘이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0.2초에서 0.4초까지 물체에 작용한 충격량은 자, 이것도 틀리기 쉬운데요. 0.2 곱하기 2 그래서 0.4라고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힘과 시간의 그래프에서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프 아래쪽의 면적이 되겠죠. 자, 그러면 아래쪽에 정사각형의 면적은 0.2 곱하기 2가 되니 0.4가 되겠고요. 위쪽의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로 해줘야 되겠고요. 그리고 0.2 그리고 2가 되겠죠. 그러면 0.2가 되고 면적은 0.6이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동일한 질량과 강도를 가진 공 A와 B를 각각 재질이 다른 바닥에 떨어뜨려서 멈출 때까지 시간에 따라 받은 힘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는 딱딱한 바닥에 떨어뜨렸고 B는 폭신한 침대에 떨어뜨렸다. A1과 S1과 S2는 각 그래프의 밑넓이이다. 보기 기억, 공이 받은 충격량은 A와 B가 서로 같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충격량은 같지만 시간이 다르니 충격력은 다르다라는 얘기죠. 기억이 맞았으니 1, 4번이 해당이 되겠고요. 니은 S1은 공 A가 받은 힘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니은이 맞았으니 정답은 기억 니은 4번이 되겠네요. 이것도 맞아 보신다면 충돌 직전 두 공의 속도는 공 A가 공 B보다 크다. 동일한 질량, 동일한 높이이기 때문에 운동량의 변화는 같겠죠. 그리고 속도도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14번 그림은 철수가 정지에 있는 축구공과 배구공을 발로 찼을 때의 알짜임을 각각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단 축구공은 배구공보다 무겁다. 곡선 아래의 면적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기 기억, 발을 떠나는 순간 두 공의 속력은 같다. 그래프의 면적이 같다라는 얘기는 뭐가 같은 거죠? 충격량이 같다라는 얘기고요. 충격량이 같으니 운동량의 변화도 같겠죠. 운동량의 변화는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한 것인데 축구공의 질량이 더 크니 축구공의 속력은 작겠죠. 반대로 배구공의 속력은 크겠죠. 같다라고 했으니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기억이 틀렸으니 1, 4번은 제외되겠고요. 니은 발로 차는 동안 두 공이 받은 충격량은 같다. 면적이 같으니 충격량은 같겠죠.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니은 2번, 5번이 해당이 되겠고요. 디귿 발로 차기 전후 배구공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축구공보다 크다. 배구공이 크다라는 얘기인데요. 보기 기억에서 얘기한 것처럼 충격량이 같으니 운동량의 변화는 같겠죠. 하지만 질량이 다르니 속력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틀린 설명이 되겠네요. 정답은 2번 니은이 되겠습니다. 15번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속력 V로 운동하던 물체 A가 정지에 있던 물체 B와 충돌한 후 A는 정지하고 B는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림 나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속력 V로 운동하는 물체 C가 정지해 있던 물체 D와 충돌한 후 물체 C와 D가 일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물체의 크기와 공기정은 무시하며 A, B, C, D의 질량은 같다. 기억, 충돌 후 운동량의 크기는 물체 B가 물체 D보다 작다. D가 크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번에서 A의 운동량의 변화는 B의 운동량의 변화와 같겠죠. 왜냐하면 A는 정지하고 B가 충격으로 운동하였기 때문이죠. 자, 하지만 나에서는 C의 운동량의 변화와
D의 운동량의 변화가 같지 않죠. 왜냐하면 충돌 후 C가 멈추지 않고 D와 함께 운동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번에서는 충돌 전에 C의 운동량이 크고 충돌 후에 운동량 D의 크기가 작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A와 C의 운동량의 변화가 같다라고 했으니 당연히 운동량의 변화 크기를 비교해 보면 B가 D보다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보기 기억에서 작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기억이 틀렸으니 1, 4는 제외가 되겠고요. 니은 충돌하는 동안 A의 운동량이 물체 C보다 더 많이 변화했다. A의 값이 더 크다라는 얘기죠. 자, 근데 위에서 보시면 A는 운동하다가 정지하였고요. C는 운동하다가 속력이 줄어들었다라는 얘기죠. 당연히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C보다 크겠네요.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니은이 맞았으니 2번, 5번이 해당되겠고요. 디귿 충돌하는 동안 물체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물체 C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보다 크다. 충격량이라고 하는 건 운동량의 변화가 되겠죠. 자, 그런데 니은 보기에서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크다라고 했으니 A의 충격량의 크기가 크겠네요.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속력 V로 운동하는 물체가 벽과 충돌하였을 때 충돌 전부터 충돌 후까지 물체의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충돌하는 동안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동일 직선상에서 운동한다. 자, 충격량의 크기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겠죠. 자, 근데 보기를 보니 P의 변화량 그리고 0.8의 0.8P의 변화량이 있네요.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는 1P 더하기 0.8이니 1.8P가 되겠고 이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의 크기가 되겠네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수능 대비 문제이다 보니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차근차근 해보시고 안 되면 댓글이나 학교 선생님께 질문을 해주시고요. 이해를 하고 나면 다시는 어렵지 않은데 그 한 번이 조금은 시간도 걸리고 어렵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오늘도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4단원 문제풀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